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이제 꽃이 제라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우스님, 국은 언제 심어요? 자, 드디어 오늘 이제 국은을 자, 이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거 국은 판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요렇게 국은을 요렇게 보관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아이고, 요거 3개예요. 요건 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잘 젤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여기 4개네요. 4개. 아네모네 캐서 말렸어요. 일단. 그리고 요거는 크로커스. 그 다음에 요거는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은 표시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해서 돼 있고, 또 요거는 히아신스. 요거는 그걸 거예요. 그거 저기 뭐야, 라넌클러스. 요거 라넌클러스. 아,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히아신스.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다 섞여 버렸네요. 요런 색깔 있고 또 요런 색깔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튤립 같아요. 안 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튤립. 그 다음에 요거는 후리지아. 이렇게 생겼어요. 후리지아. 요거는 저거예요. 베들레헴의 꽃별.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심어 달라고 벌써 하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런 거 심으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건 수선화. 수선화가요, 색깔별로 그런지 요거는 찔쭉찔쭉하게 생겼고 요거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이름을 요것도 정확하게 또 구분이 안 가서 이름표를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색깔이 2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히아신스. 요건 또 색깔별로 요렇게 해서 심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알리움이에요. 알리움 작년에 2뿌리를 샀는데요. 알리움이 이렇게 통통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늘 쪽처럼 생겨버렸어요. 이게 내년에 꽃이 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하얀색이라 그래가지고 햇번님 그때 나눔할 때 제가 얼렁해서 요거 받은 거예요. 요건 제가 키우던 거고. 요렇게 해서 또 여기 또 있네요. 요건 돈키호테에서 요게 그 처져 있는 거 제가 몇 포트 갖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말렸는데 얘도 얼른 빨리 심어주세요 하고 막 신호를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색이에요. 카멜레온 수선화. 1번 노란색 꽃이 2번 살구색으로 변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화기는 12월에서 3월. 자연개화는 4월에서 5월 된다고 있어요. 온도는 5도에서 10도씨. 표면이 약간 마르면 흠뻑 준다. 직사광선이 이 수선화는 약간 좀 반그늘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5도에서 10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뭐 적정 온도인지 최저 온도인지. 최저 온도는 안 되겠죠? 이게 저온일 거예요. 저온. 이 정도 되면 잘 자란다고 하겠죠? 개화 때는 온도가 몇 도, 최저 온도가 몇 도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온도 이렇게 적어 있어. 참 요거 알쏭달쏭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거리대에 걸고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게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밖에 심어야 되냐, 노지에 심어야 되냐, 화분에 심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베들레헴의 꽃별, 요거는 남부지방에서 노지에서 된다고 하는데 중부에서는 안 돼요. 요거. 그래서 저는 화분에 심습니다. 요거 중부에서는 저기가 안 되니까 꼭 화분에 심으셔요.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요 코끼리 마늘 작년에 노지에 심었는데 다 얼었어요. 요거를 노지에 심으실 때는 심고서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꼭 해줘서 보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했는데도 작년에 다 얼어가지고 요거는 새로 또 얻어온 거예요. 김포 지인님 밭에서 퍼왔어요, 제가. 이렇게 됐고, 요거 히아신스
요 수선화, 카멜라 수선화. 요거는 수선화는 보통 월동이 잘 돼요. 노지에서도, 중부에서. 그런데 저는 요거를, 요 종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온도도, 최저 온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알쏭달쏭해서. 일단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화분으로 갑니다. 저는 화분으로 심을게요. 그 다음에 히아신스가 제가 요게 몇 뿌리가 안 돼요. 몇 뿌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중부에서 노지가 월동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작년에도 저는 화분에서 저기에다가 했어요. 하우스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저기에다 심을 거예요. 그리고 알리움은 월동이 된다고 해요. 요거는 월동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땅에다가 일단 심을 거예요. 그런데 땅에 심을 때 그 굵은 깊이 있죠. 깊이를 좀 깊이 묻으셔야 돼요. 이거 알리움. 왜 그러냐면 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구근을 심을 때는 이 구근 높이에 1배 반을 심으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다른 구근도 마찬가지예요. 구근 1배에서 1배 반 높이로 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2배 정도로 묻을 거예요. 높이. 그리고 그 위에 가을에 이제 은행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은행잎으로 멀칭 덮어준다 이거죠. 가랑잎으로 은행잎을 막 많이 주워와서 위에 덮어줄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덮어줬었거든요. 자, 요건 그렇게 하고요. 수선화. 저는 요걸 화분에서 계속 키웠어요. 땅에는 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선화가 땅에도 잘 돼요. 밖에 막 절 같은 데가 뭐 양지 바른 곳에 배수가 잘 되는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도 가능합니다. 요거 수선화는. 저는 근데 화분에 심을 거예요. 그리고 튤립. 요거는 밖에서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됩니다. 중부에서도. 작년에 제가 블루어머니께서 좀 보내주셔서 노지에 심었는데 요게 잘 됐어요. 그런데 수선화 요거 튤립은 조금 더 이따 심으셔도 돼요. 지금 심으시지 마시고 알리움이나 요런 것들도 지금 심어도 되지만 요 튤립은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10월 중순쯤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심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화분에 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새 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뿌리가 요렇게 요런 걸 다 정리해주고 심으세요. 요런 걸 다 정리해주고 심고 새 뿌리가 나와서 겨울이 되기 전에 뿌리가 화분에서 흙에서 다 이렇게 내려가서 좀 잘 활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리지아예요. 그런데 영상에 보면 이 후리지아가 월동이 된다고 밖에 심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 중부에서 월동된다 그래서 심었는데 옥상에 키울 때요. 몇 번을 실패했어요. 중부에서는 너무 춥게 내려갈 때 안 돼요. 그러니까 화분에다 심으세요. 요거 후리지아요. 그리고 이제 튤립이고 크로커스가 있어요. 요거 크로커스인데 제가 올해 요거 처음을 키워봅니다. 그런데 요 크로커스가 월동이 된다고 해요. 강원도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양이 좀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크로커스가 이렇게 조금 양이 돼서 반반 심어 볼게요. 화분에도 반 심고 또 저기에도 반 심고 노지에도 반 심고 그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무스카리가 있어요. 저는 무스카리를 아예 노지에다 심고 있는데 무스카리를 노지에서 이렇게 심고 있으니까 자꾸 소실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몽산포 바이솔에 가서 무스카리를 몇 포트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걸 지금 화분에 심어 놨는데 싹이 올라왔어요. 무스카리가. 그러니까 지금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특정적으로 얘기한 거 튤립 있죠. 이런 건 조금 늦게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무스카리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렇고요. 히아신스도 저렇게 할 거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 라는클로스예요. 요거. 자, 요거 심어야 됩니다. 요거 라는클로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참. 요거 라는클로스 아네모네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색깔이 제가 그 락스에다가 약간 담궜는데도 색깔이 푸르둥둥하죠. 이렇게 심으면은 발화하기가 힘드니까 물에 담그세요. 물에. 이거를 어떻게 담그냐면 이렇게 담근데요. 물에다가 약간 이렇게 식초나 뭐 이런 거를 소독하셔가지고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게
한나절 정도 돼서 이 물을 좀 갈아줘야 된답니다. 자꾸 오염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담가 놓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통통해진대요. 그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담궈 놔야 되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심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담궈 놨다가 심을 때 제가 요걸 또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담그세요. 이렇게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줘서 에탄올 소독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EM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물은 한나절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은데 늦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갈아주셔갖고 이게 통통할 정도로 이렇게 담궈 두세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게 물에 젖었기 때문에 요거 수선화로 한번 심어 볼게요. 이걸 이렇게 그 껍질을 까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껍질이 또 요게 물속에서 저기 잠기면 또 곰팡이라든가 요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껍질을 까도록 할게요. 그냥 심으셔도 돼요. 튤립 작년에 저 안 까고 그냥 심었는데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어 그렇습니다. 요렇게 요 잔뿌리 요런 거는 딱 제거하고 여기 밑에서 잘 나와요. 이렇게 뿌리가요. 구근이. 자, 요 정도로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요런 거. 이게 1배 반 정도, 노지에서는 한 2배 정도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시면 1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흙이 조금 많네요. 1배밖에 안 돼서. 자, 이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조금 깊게 심어 주는 게 그거 뭐죠? 쓰러져. 작년에는 제가 이거 수선화 구근을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심어 볼까요? 그렇게 심었는데도 작년에 짱짱하게 잘 됐거든요. 무름 있죠. 무름으로 나는 가습해서 이 구근이 썩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절반 정도 돌출을 해서 심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도 되잖아요. 히아신스 같은 거는 수경재배를 해서 이렇게 뿌리만 여기 밑에 뿌리만 해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한번 심어 볼게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심고 조금 깊이 묻는 거 아니면은 조금 좀 저기 한 거 요렇게 심어 볼게요. 흙배합 제일 궁금하시죠? 밑에 란석을 좀 넉넉하게 깔았고요. 이 흙은 그냥 그 재활용 흙이에요. 재활용 흙인데 제가 이렇게 나올 때 EM을 좀 뿌려 놓기도 하고 토양 살충제를 좀 뿌려 놓기도 하고요. 요 계란 껍질 요런 것도 미리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저는 나오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흙을 저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보낸 흙 있죠? 그거 나온 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흙이 워낙 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쓰는데 밭흙을 구하실 수 있으면 밭흙을 좀 구해서 이런 구근들은 쓰시는 게 좋고요. 상토 말고 용토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할 때는 이런 구근 식물들은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마사 50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면 마사 50 그 다음에 용토 40 펄라이트 10 요 정도로 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10% 정도 가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용토를 50 넣으시고 또 조금 마사를 좀 내리시고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심고 또 하나 더 심어도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구근이 10월달, 11월달쯤 이제 이렇게 나와 갖고 뿌리가 나와 갖고 이제 활착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뭐 빠르면은 뭐 2월달에도 꽃이 피고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됐죠? 요거는 약간 요것만 보이게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볼까요? 딱 맞았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위에 그냥 뭐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비가 와서 제가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에서는 이 흙이 젖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세요. 흠뻑. 물을 흠뻑 주시고 다음에 물 줄 때는 이제 이게 겉흙이 좀 바짝 마르면 집안 환경마다 다 틀리죠?
일주일 돼서 마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열흘 돼서 마르시는 분도 계시고, 물 말 일 없이 물을 잘 주면은 요 정도는 저는 이게 비를 맞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 뿌리가 얼마 정도에 나오는지 제가 좀 빠르니까 부지런히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보일락 말락 요렇게 심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돌출을 되게 심어서 겨울에 그 너무 춥게 내려갈 때를 생각해서 이거보다 더 깊게 심었거든요. 근데도 뭐 괜찮게 꽃 봄에 잘 피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작년보다는 더 저기 되게 심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거를 봄에 구근을 제가 흙을 좀 덜어내기도 했었어요. 바짝 마를 때. 작년 영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구근이 이렇게 돌출되도록 심으세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막 20도 영하 내려갈 때 저는 보온을 해서 온도를 맞춰주는데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그게 온도가 맞춰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구근이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심으세요. 이렇게 너무 추울 때 구근이 얼을까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에 심을 때는 이거 2배로 심으셔야 돼요. 노지에 이 수선화가 월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구근 높이만큼 여기에서 이 구근 끝에서 구근만큼 흙을 더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여기에서 구근 높이만큼 흙을 더 위에 얹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보니까 저는 노지에 두더지 피해가 없는데요. 두더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트망이라 그래서 플라스틱에 이렇게 골이 이렇게 져서 네트로 된 플라스틱 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껍질을 다 이렇게 까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히아신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여기 달려 있으면 그냥 저긴데 저렇게 작은 구근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참, 저기 흙 그거 할 때 약간의 거름 있죠. 영양제 그걸 섞어서 좀 하세요. 영양제를 약간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는 유박을 조금 한 숟가락 넣어서 지금 버무렸어요. 왜 그러냐면 구근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영양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어리네요. 요건 그냥 달아 놓도록 할게요. 요래 가지고서 아유, 띄어야 되겠어요. 이거. 위치가 좀 안 맞네요.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 요런 거 잔 구근들은 바깥쪽으로 있죠. 요렇게 심어주세요. 요거 굵은 구근을 딱 요렇게 심은 다음에 요런 것도 화분을 또 따로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야지 꽃이 핍니다. 이런 건 한 2, 3년 자라야지 꽃이 온대요. 이렇게 잔 거는 큰 거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근 심기 했는데요. 저거 라는클로스랑 요런 거는 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요거 튤립도요. 튤립 지금 심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추워져서 심어도 돼요. 10월 한 중순 미리 심어 놓으면 화분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땅에도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요거는 한 20도, 낮 온도가 한 20도, 아침 온도가 한 12, 3도 이렇게 될 때 심으셔야 돼요. 튤립이요. 수선화도 조금 더 있다 심으셔도 돼요. 이거 이제 알리움 요런 거는 지금 이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활착을 해야지 잘 저기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심어도 괜찮으니까 또 시간 나시는 분은 요번 연휴에 한번 또 심어 보세요. 요런 거 조금 더 있다 심어도 됩니다. 코끼리 마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근 심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